안녕하세요. 긍정학원 26일차입니다. 요즘에 회사에 조금 일이 있어서 이거 되게 안 예쁘게 나오네. 회사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바쁜데 확실히 직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전 직원들을 굉장히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저만큼 회사를 생각할 거라고는 절대 기대도 하지 않고요. 기대가 없어서 실망도 없는 건 맞는데 이게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약간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원망도 하는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였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사람 다루기가 가장 힘든 일이라는 챕터인데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해하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다면 저는 그나마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회사가 조금 성장하는데 제가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 다루기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직원이 한두 명 있을 때는 몰라도 숫자가 늘어나면 사람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한다. 사장이 관리하기에 가장 힘이 드는 숫자는 10명 안쪽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9명, 8명인데 지금이 사실은 너무 벅찹니다. 직원들이 10명 정도인 경우 직책과 상관없이 대부분 사장의 지시를 직접 받고 상사의 지시를 건너뛴 업무 처리 형태들이 늘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직접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한 숫자는 4명에서 6명입니다. 10명의 직원을 2개의 조직 체계 안에 넣는다면 이론적으로 사장은 2명만 관리하면 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에서는 2명만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장의 업무가 회사의 다방면에 직접 닿아야 할 것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3명의 직원보다 5명의 직원이 힘들고 5명의 직원보다 10명의 직원은 2배가 힘들다. 직원들에게는 휴일을 줘도 자신은 주말을 고사하고 명절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이때 많은 사장들은 직업과 직책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직원이 늘어날수록 어렵기만 하고 사람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시기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직원이 20명이 되면 조직이 움직인다. 이때부터 오히려 사장은 힘이 덜 드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 이쯤 되면 사장의 직접 노동을 통한 대가는 관리를 잘하는 대가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 관리만 잘해도 사장이 충원했던 인건비 이상의 효율이 가능한 규모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가 되어도 사장이 계속 실무와 운영 업무 둘 다를 하려 든다면 회사 성장은 오히려 지체된다. 10명이 일하는 회사와 20명이 근무하는 회사는 절대 같은 회사가 아니다. 10명이 일할 때는 굳이 질서도 상하도 특별한 결제 형식도 필요 없었다. 하지만 20명, 30명이 넘어서면 서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고 회의나 결제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때부터 사장은 오히려 경영만을 챙기면서 조금씩 시간이 남기 시작하고 외부 업무를 보더라도 무리가 없는 백업 인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이하일 때는 사실 제가 20명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내가 다 일일이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규모입니다. 50명이 넘어가면 비서가 필요하고 구내 식당에도 가고 다들 사장 옆에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 이때는 어느 누가 그만두더라도 자리를 대체하거나 대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는 거리가 생겨도 오히려 가장 편해지는 시기이다.
100명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의 행태를 보이면서 회사 내 파벌이 생기고 모든 일이 기록화되고 결제를 통해 일하는 구조가 정착된다. 회사 직원이 20명이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사장이 직접 명령을 내릴 사람의 숫자는 너덟 명으로 한정되기에 오히려 직원열을 통솔할 때보다 편해지게 된다. 그러나 10명의 회사를 20명, 30명이 일하는 회사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장의 경영 능력이 미치지 못해 10여 명 내외에서 성장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결국 10명 안팎의 직원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장은 20명, 3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필요할 정도로 사업체를 꾸릴 기회를 그동안 놓쳐왔다는 이야기도 하다. 돌려서 말하면 10명 내외 직원을 가진 사장들도 그보다 많은 직원을 두었을 때 배워야 할 점들을 미리 습득해야 그런 큰 회사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10명의) 회사를 20명, 30명 일하는 회사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큰 꿈을 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경쟁자도 고객도 아니다. 직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 직원들을 설득하고 어르고 가르치고 관리하는 스트레스가 사장을 가장 힘들게 한다. 그래서 연차가 높을수록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믿어줄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사장들의 가장 흔한 행동 형태가 된다. 사장을 믿어줄 유능한 직원 5명만 있다면 세상을 다 삼킬 수 있다 해도 나는 믿는다. 그 5명이면 5,000명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긍정학원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회사를 잘 운영한다. 나는 우리 회사 직원 12명의 영업직을 두고 일하는 사장이다. 감사합니다. 3. 난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책의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해서 어제보다 1% 성장한 내가 된다. 4. 그러므로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5. 나는 매일매일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6. 나는 매일 운동과 체력 관리를 통해서 이 몸을 유지하고 신체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7. 나는 매일매일 나는 매일 트리니티 2025년 12월에 80억 달성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트리니티 세인메드 3억 매출 발생했다. 2025년 12월 드디어 새로운 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9. 나는 이 김재우 영어회화 엉덩이로 공부해서 외국인과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다. 10.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